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템입니다. 네. 가격이 좋죠. 며칠 동안. 특히 그 이더리움 쪽에서 좋은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켰습니다. 구글이 그 이더리움 노드를 구글 클라우드에서 디벨로퍼들이 신경 쓰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구글은 올해 초인가 이 블록체인 팀을 발족한다고 발표했었죠. 이 가격이 안 좋았을 때 블록체인이 세상을 보는 시각과 운영하는 방식을 바꾼다, 뭐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 구글이 아직 뭐 독자적인 뭐 체인이나 뭐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을 발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더리움을 이제 선정해서 먼저 하는 거죠.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이더리움 쪽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죠.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구글이 어쩌면 자체적인 뭔가를 하지 않고 범 블록체인의 생태계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노드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POS하고 POW는 다르죠. W에서는 노드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채굴 풀을 운영하고 채굴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POS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POS로 되니까 구글이 POS의 노드 운영을 대신해주는, 혹은 그걸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뭐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아마존에 있는 그 아마존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도 그 2, 3년 전에 이제 그 노드를 운영할 때 노드를 분산해야 되니까, 로컬 블록체인인 경우에도 노드를 분산해야 되니까 일부는 컴퓨터를 사가지고 본체를 사서 운영하고요. 일부는 아마존에서 아마존의 가상 서버를 이용해서 그 노드를 운영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구글이 하니까, 그리고 그 시작을 시작을 이더리움으로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한테는 뭐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에 구글이 자체적인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을 만들지 않고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POS 시스템들의 노드를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신들의 사업 방향을 잡는다면, 일단은 뭐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에서 시장 지위는 뭐 더 공고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대기업이 이더리움을 대체하기에는 좀 늦었다. 여러 번 너무 자고우면 하느라고 시간을 좀 놓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더리움의 경쟁자는 이더리움 본인 스스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가는 길이 다르다. 나중에는 다시 만나겠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을 아끼는 것이 덜 피곤하기 때문에 말을 아낍니다. 뭐 그렇게 저 사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구글 같은 테크 기업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진지한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더리움한테만 낭보가 아니고, 사실 이더리움한테 낭보인지는 확실하지 않죠. 그러나 어쨌건 전체적으로는 좋은 뉴스인 것은, 그 구글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계속 뭔가 하고 있고, 뭐 배우는 과정이건 어쨌건 뭔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좋은 뉴스라고 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려고 이 영상을 킨 것도 있습니다. 그 미국 국방부가 지난 6월에 그 고등 방위 연구소, 미국 국방부의 고등 방위 연구소에 의뢰를 받은 보안업체 트레일비츠라는 데서 보고서를 냈었어요. 그 보고서를 제가 오늘 이더리움에 관련해서 서치를 하면서 오늘 재발견해서 전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탈중앙화된 시스템들은 실제로 없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POS는 거의 취급을 하지 않아요. POS는 뭐 3분의 1의 멸리셔스 노드를 확보하면, 그러니까 악성 노드를 확보하면 그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탈중앙화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는 것 같고요. 주요 공격 대상은 비트코인입니다.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노드들 중에 프로그램들이 20%는 옛날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스템에 공헌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노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70%의 그 노드들이 세 개의 ISP 업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초크 포인트가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채굴 풀들이 그 보안 시스템이 아닌 오픈소스 스트라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 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채굴 풀과 관련해 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든 팀들이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겠죠? 나카모토 코이피션트라는, 그러니까 나카모토 계수라고 해야 될까요? 나카모토 계수라는 걸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실패 단일점 아시죠? 그러니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하는 실패 단일점이 몇 개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실패 단일점이 2개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머지 이전입니다. 2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4개로 보고 있습니다. 실패 단위점이 4개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은 채굴풀을 활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풀 4개가 51%를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방 연구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나라라든가 전쟁 시에 어떤 나라가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전쟁 시에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공격할 필요가 있을 때, 비트코인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만 고민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국가 방위에 관련한 거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죠. 그래서 그 4개의 초크 포인트, 다시 말해서 4개의 실패 단일점을 작사를 내면 비트코인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요. 이 보고서에서 말한 그 소프트웨어의 중앙성, 뭐 네트워크 중앙성, 그 다음에 뭐 의사결정의 중앙성, 이런 여러 가지 중앙성, 탈중앙화의 지표들을 제시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그 반박들 중에 탈중앙화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인 반박이, 아무래도 미국의 국방부의 연구소가 의뢰한 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팀들이겠죠. 그런데 다른 것들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반박이 되어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 다른 공격들도 이 보고서를 쓴 사람들이 잘못 짚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잘못 짚고 있는데요. 채굴풀이 4개가 51%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4개가 위사시에는 국가나 이런 데서 자원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면 비트코인을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 보고서는 과감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가 미국 정부가 이걸 억제하겠다고 나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걸 전제로다가 만든 그런 생각이라면 뭐 일리가 없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분들의 이 보고서를 쓴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비트코인에서 초창기에 그 창시자와 함께 했던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이 보고서의 주장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그 전문적인 부분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대충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반박이 나왔고 반박의 논리들도 비슷합니다. 여러 측면에서도 다 비슷해요.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좀 거죠. 혹은 아예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건 전형적으로 바로 요걸 풀면 여러분 풀 수 있죠. 요걸 풀면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못 보고 있는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채굴이 공증 과정인데 채굴 풀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채굴 풀이 전 세계의 그 비중을 보면 4개가 51%의 채굴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51% 공격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그 4개의 풀 업자를 교살시키거나 억제하면 비트코인은 멀펑션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거 보고서의 결론이고, 보고서에서는 TTP를 주장합니다. TTP라는 건 뭐냐면 Trusted Third Party예요. 다시 말해서 탈중앙화라는 그런 이상을 쫓지 말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제3자를 껴야지만 탈중앙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네, 여러분 가격 오르는 좋은 주말이네요. 네, 이것이 한번 뭐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흐름에 의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 건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요새 뉴스들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영국의 젊은 수상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거, 뭐 수상이 됐을 때도 그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지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어제 이걸로 이제 그 실방을 오테버스에서 했는데요. 홍콩이 다시 거래소를 일반인들에게 오픈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구글이 크라우드 서비스로 이더리움의 노드 운영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좋은 뉴스들이 있으니까 지금의 상승 무드가 고착될지 아니면 다시 꺾일지는 조정을 또 받을지는 여러분들께서 조심스럽게 관망을 하셔야 되는데요. 투자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이 영상을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늘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늘 꾸준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건 다 조심스럽죠. 네, 겨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뉴스가 쌓였는데 여러분들은 이 미국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서 만든 이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마이닝 풀 4개가 비트코인의 초코포인트고 가장 탈중앙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POS는 볼 것도 없고 다 그냥 잡아쳐 넣으면 탈중앙화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아이디어입니다. 얼마든지 공격 가능하다. 자원을 무한정 쓸 수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면 또 다른 분들이 그 댓글에 답변 달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